최근 전남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전라남도가 특단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의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 생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강진 사초항에 있는 어민복지회관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올해 다시 도전하는 어촌 뉴딜 사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센터가 장흥으로 이전합니다. 전문 생활체육인들의 방문으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2명과 여수, 고흥, 진도, 목포, 담양에서 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진도와 목포 확진자는 각각 강원도 홍천에서 휴가를 나온 같은 부대 소속의 군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확진자 2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나이트클럽과 관련한 N차 감염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의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고 담양의 확진자는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고흥에서는 도양읍 지역 주민 전수조사에서 확진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라남도가 도내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 업종은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와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이며 이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매주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의 행정처분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이달에만 10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수시가 긴급 멈춤 주간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점검 강화와 집합 제한,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시비 등의 과태료 부과,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로 혼선을 철회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구당 50만 원 지원안을 내놨는데요. 네,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세대라면 누구나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람들. 특히 관광 분야나 외식업과 연계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또는 2019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걸 증빙하면 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일 때 소득이 365만 7,218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하고 통장, 소득 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소득 감소 증빙 서류는 원청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 thực 시 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서가 해당이 되겠고요.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거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등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천 지역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는 모두 12,000여 세대. 접수 마감까지는 2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신청률은 40%에 그친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 나가 해당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모두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의 생계 지원. 꼼꼼히 살펴보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어촌유딜 300사업에서 탈락했던 강진 사초항의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활용도가 낮았던 어민복지회관이 새롭게 변하게 됐는데요. 네, 강진구는 올해 어촌 뉴딜 사업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강진 사초항입니다. 300여 명의 어민이 낙지와 전어, 주꾸미 등을 수확하는 지역의 어촌 가운데 한 곳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2억 원이 넘는 위판액을 자랑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로 최근에는 1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초항 인근에 있는 어민복지회관도 지어진 지 14년이 넘다 보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발에 하신 분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아래층에는 낙지를 잡아서 판매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뒤로 수협 입판장이 생기고 그리고 어민들이 이 건물이 노후돼 갖고 물도 새고 그래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초항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이 해양수산부 어촌 유휴시설 활용 사업에 선정돼 달라지게 됐습니다. 1층은 직거래 판매장이 들어서고 2층은 업무실과 카페, 3층은 쉼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진구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내년 4월까지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사초 어민복지회관도 거의 10여 년 넘게 2층 건물이지만 방치되어 있다가 근본에 해수부 사업에 1차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어업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어민복지회관 활용 사업과 함께 올해 어촌 뉴딜 사업에 새롭게 도전할 방침입니다. 강진만의 대표 선착장 가운데 하나인 사초항의 변화에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센터가 장흥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2023년 완공되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국 체육인 교육의 요람이 될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장흥에 유치됐습니다. 이제 연수원이 앞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 교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직접 교육 스포츠인에 대한 직접 교육도 하면서 교재도 연구 개발하고 강사도 양성하고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스포츠인의 교육의 요람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면 심천공원 내에 들어서며 교육동과 숙박동,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년 후 장흥에 또 다른 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문 체육인은 물론 생활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쪽에서 이쪽 목포까지 오게 되면 약 1시간이나 정상적 운전을 하고 온다면 2시간까지도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닝 센터나 과학센터를 이용해야 될 선수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용률을 좀 높여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전남체육회 건물에 위치한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센터는 장흥 이전과 함께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센터는 장흥 국민체육센터 3층에 888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심장 박동과 근력, 지구력 측정 등 과학적인 체력 관리와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생활체육인을 지속적으로 키워 전라남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전문 생활체육인이 연간 12,000여 명 이상 장흥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해져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센터와 더불어서 대한체육회에서 국비 31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과 장흥군에서 국비 등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이 같이 연계돼서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우뚝 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에 이어 전남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센터까지 명실상부 전남의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 토론회가 오는 21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의 의료 현실과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기획운영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최현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유선주 목포대 간호학과 교수, 전희양 완도 대성병원장과 도민대표 양승주 씨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특히 각자 의과대학 유치를 희망하던 목포대와 목포시, 순천대와 순천시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공동 목표로 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토론회에는 코로나19로 30여 명 내외 인원만 참여하며 현장 참여는 불가합니다. 토론회 영상은 종료 후 전남도청 공식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광양 태인동의 한 금속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20일 오전 8시 20분쯤 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와 절단기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제298회 임시회에서 15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상권 상생 협력 지원에 대한 조례안,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신규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원안 가결됐고 다문화 가족 지원 개정안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개정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외에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추가 내용 검토를 위해 보류됐고 광양시 체육진흥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이 필요해 부결됐습니다. 광양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하는 2021년 평생학습도시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평생학습 실적 평가를 받은 결과 전담인력 운영과 문해학습자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06년 이후 다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광양시는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 참여와 평생학습 컨설팅 등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실생 사업으로 한 팀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와 법인입니다. 활동 분야는 청년 대상 공연, 전시, 문화행사 프로그램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순천 홍보 등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올해에도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를 운영합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시티투어,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버스를 말하는데요.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수시 관광과 류수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주무관 유수영입니다. 네, 여수시가 운영하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야간 테마코스 시티투어 상품인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투어와 뮤지컬,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버스로 마법의 정령, 시간의 정령, 악기의 정령이 낭만 버스에서 벌이는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 배우들의 생생한 공연과 밤바다를 배경으로 즐기는 버스커의 공연을 통해 낭만과 힐링의 도시 여수에서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추억을 선물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에서 공연 외에도 추가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에서는 뮤지컬과 버스킹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을 케이크와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 이벤트, 소중한 사람에게 여수의 추억을 전달할 수 있는 낭만 엽서 보내기 이벤트, 여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수 퀴즈팡팡, 탑승 소감을 SNS, 블로그 등에 홍보하여 여수관광 홈페이지에 인증하면 매달 선정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탑승 후기 이벤트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공연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무관님, 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어떻게 예약할 수 있습니까? 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지난 4월 말 운영을 시작해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하여 2시간 동안 소 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 해양공원과 같은 여수 대표 야경 명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탑승 예약은 전일 17시까지 시 홈페이지 OK 통합 예약 포털에서 가능한데요. 이용 요금은 성인 2만 원, 경로, 장애인, 군인, 학생은 만원으로 여수 시민은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여수시 홈페이지 내 포털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였던 작년에도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약 90%의 탑승률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인기 비결은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뮤지컬과 버스킹 공연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관광객분들이 여수에서 보다 안전하게 낭만과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관광과 류수영 주무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단 운영에 나섰습니다. 강진소방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교육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강진 지역 설치율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소방시설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군수는 열악한 섬 지역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의 섬에 하나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드는 이른바 1도 1 뮤지엄 사업을 추진해 외딴 섬의 예술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은 해마다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복마감 4기 투병 중인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네, 가수 보아의 친오빠인 권 감독은 몇 년 전 1년의 뮤직비디오 70편을 만들 만큼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를 괴롭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살 젊은 나이에 생애 마감을 경고받은 그는 하지만 기적에 모든 걸 걸어보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 건데요. 스트레스 주지도 받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권 감독의 쾌유를 빌며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